현대사회는 어떤 소통의 부족보다는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아닐까. 혼자 배울 수 있는 힘보다는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때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시너지와 많은 것들을 배워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사실 피상적으로 되게 얕고 넓은 관계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순식간에 소통하고 협업하는 그런 상황이 현대사회 그리고 갈수록 미래사회에 더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과 협업 역량이 중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쌍방향적인 소통이 일어나지 못하고 어떤 일방향적인 나의 과시하는 이런 부분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분, 그런 것들이 현대사회는 어떤 소통의 부족보다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전에는 아무리 그 어떤 관계의 수는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소통이나 어떤 깊은 대화, 이런 쌍방향적 소통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어떤 소통과 협력의 어떤 기술 습득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기술이라고 칭하면서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되지 않았나. 그런 부분이 소통의 부족함을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런 거 보니까 그 당연한 이야기인데, 말씀하셨다시피 경험의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교과서 이야기 하셨지만 아이들이 어떤 교과서 같은 어떤 가상 인위적인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신이 경험한 그 실제 사태, 상황, 거기에 빠져들어서 공동의 목표를 인식하고 소통과 협업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자연스럽게 좀 연출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학생들은 사실 교사와의 어떤 소통보다도 자신 그 또래와의 소통과 협업 상황에서 대단히 많이 성장을 한다고 봐요. 왜 그러냐면 교감이랄까, 어떤 관심사가 일치하고 흥미도가 일치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서로 간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하는 그 상황이 아이들의 어떤 소통과 협업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,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공감 대화랄지,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관심사 질문으로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하브르타 수업, 토익 토론, PBL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데서 대단히 어떤 목적 지향적인 그런 탐구를 해나가는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. 아직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 거는 이제 저의 경험과 비교해봤을 때 남학생들이 저렇게 소통과 협업을 한다는 게 정말 좀 되게 충격이었고요. 제가 질문 중심 수업 이야기를 저도 사실 하고 싶었어요. 질문으로 사실 저희가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과 협업이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장의 선생님들께 제 경험으로는 가장 먼저 아이들이 질문을 잘하게 하고 싶으시면 키워드 중심의 사고를 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어떤 답을 요구할 때 사실 정답을 요구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사실 문장이나 그 문단 수준의 어떤 구체적인 그 사이즈로 답을 요청을 하거든요. 근데 아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답을 할 수 없어요. 근데 저희가 함께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. 협업을 일으키려면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그 하나의 점으로 저는 꽂혀야 된다고 생각하고, 여러 개의 이제 키워드 이런 것들이 나열됐을 때 그 안에서 사실 질문을 만들든 문장을 만들든 키워드를 조합해서 만들어내는, 저도 질문 또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먼저 키워드로 아이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정리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부터 해 나가시고,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문장을 만들듯이 질문을 좀 만들게 하는 훈련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이런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내는 질문 능력 또한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